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별거 다 말해주는 최 선생입니다. 자, 별다 선생의 또 다른 취미 수제 맥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수제 맥주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맥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맥주는 물과 보리, 홉, 그리고 효모 이렇게 4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집니다. 그 외에 첨가물로 다양한 과일의 종류들을 넣어서 또는 다양한 첨가물들을 넣어서 맛있게 구현하는 형태이고요. 또 어떤 혹자들의 말에 의하면 와인에 사용되는 포도를 제외한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을 다 첨가하는, 그렇게 해서 다양한 재료가 되어지는 것이 맥주다 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보통 알코올 도수는 낮게는 2도에서 높게는 12도, 15도, 20도까지 하는 맥주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가 즐기는 맥주는 4도에서 대략 5도 정도 하고 있죠. 수제 맥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수제 맥주는 보통 이제 기준적으로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맥주가 아니라 사람이 직접 손으로 핸드메이드 해서 만든다, 핸드크래프트 비어라고 불려집니다. 연간 600만 배럴 이하로 생산해야 하고 자체적으로 외부에 자본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런 규정보다는 다양한 실험적으로 조금 더 혁신적인 형태의 맥주를 만드는 것들을 우리는 수제 맥주라고 불리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트나 이런 곳에서 블루문, 구스 아일랜드와 같은 맥주들이 수제 맥주 코너에 올라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블루문과 구스 아일랜드와 같은 맥주들은 수제 맥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워낙 많은 생산량으로 이제는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들어내기 때문인 거죠. 자, 수제 맥주를 알기 위해서는 이 2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라거냐 에일이냐. 라거는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많이 접하셨던 일반적인 맥주를 우린 보통 라거라고 얘기합니다. 수제 맥주 하면 라거보다는 에일 맥주를 더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맥주들의 대부분이 라거 맥주이기 때문인데요. 수제 맥주가 에일 맥주라기보단 수제 맥주에도 라거 계열의 맥주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라거는요, 하면 발효 맥주를 라거라고 불려지고 에일은 상면 발효한 것을 에일 맥주라고 합니다. 하면 발효란 뭐냐면 차가운 온도에서 발효해서 만들어진 것을 말하고요. 상면 발효라는 것은 뜨거운 온도에서 발효시켜 만든 맥주를 상면 발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가운 물에서 내린 라거는 가볍고 대신 향미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뜨거운 온도에서 발효한 에일 맥주는 진하고 향미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더운 날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는 라거 맥주가 잘 어울릴 거고요. 그 외에 맥주의 본연의 홉과 또 다양한 첨가물의 고유의 맛들을 더 느끼기 위해서는 에일 맥주가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일의 종류에도 무지하게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페일 에일, IPA, 사우어 등등등.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할 수 있는 사우어 맥주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짠! 지금 보고 계시는 맥주는 린데만스의 클릭이라는 맥주입니다. 사우어 맥주는 맥주계의 새콤달콤이라고 불려집니다. 수제 맥주에서도 상당한 매니아층들이 많은 맥주이고요. 국내에서는 사실 접한 지 얼마 안 된 형태이지만 사우어 맥주만 취급하는 수제 맥주 하우스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은 국내에서도 이 사우어 맥주에 대한 매니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사우어 맥주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맥주를 만들 때는 젖산이라든지 효모와 같은 미생물들을 최대한 배제해서 만드는데, 사우어 맥주는 거꾸로 이 젖산과 효모, 미생물들을 최대한 많이 살리기 위해서 오크 숙성으로 최소 6개월, 최대 3년 이상 숙성을 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사우어 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 사우어 맥주의 원조 국가는 벨기에와 독일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 맥주는 벨기에 맥주입니다. 이 벨기에 맥주에서도 람빅 계열입니다. 벨기에 브뤼셀이라는 지역에서 16세기서부터 이 람빅 맥주는 만들어졌습니다. 인공 효모 없이 야생 효모로 자연적인 미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특히 이 브뤼셀 지역이 아닌 곳에서 이 똑같은 방식으로 발효하여서 양조하여도 이와 같은 맛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람비크 마을이라는 곳에서 대략 2년에서 3년 정도 자연 발효를 한 후에 그곳에다가 검은 체리를 듬뿍 담아서 2차적으로 블렌딩을 하게 됩니다. 주로
주로 겨울에만 생산을 하게 되어지고요. 보통 벨기에에서 주로 생맥주로 판매되어지는데 이렇게 병입하여서 판매되어진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람빅 계열의 체리를 질러 넣으면 클릭이 되어지고요. 거기에 설탕을 넣게 되면 파로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하여서 만들어지는 또 독특한 이 사우어 맥주의 람빅 맥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접해 보신다면 굉장히 즐겁고 색다른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러한 람빅 맥주는 식사를 하시기 전인 식전주이거나 어떤 특정한 기념일날 와인과 같이 격식을 너무 차리기엔 불편하고 또 혼자서 마시기에는 양이 많아서 부담되는 경우에 굉장히 좋은 맥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 맥주의 브랜드는 란데만스가 있고 세인트 루이스가 있고 린더만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브랜드들이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의 이런 브랜드들, 특히 란데만스, 세인트 루이스, 팀버만스 같은 제품들은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한국에 수입이 되고 있는 제품이고요. 현재 보고 계시는 이 린데만스의 크릭이라는 제품도 대략 3,000원에서 4,000원 전후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일반 맥주에 비해서는 250ml 정도로 20대 여성분들이 가볍게, 재미있게, 즐겁게 마실 수 있는 그런 맥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맥주를 한번 따서 마셔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굳이 맥주 전용잔에 마실 필요는 없지만 맥주 전용잔이 있다면 더 기분 좋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을 맡아보니까 검은 체리, 진한 체리의 향이 가득 올라오고요. 잔에 한번 따라보도록 해볼게요. 깜짝 놀라셨죠? 맥주의 색깔 역시 진한 체리의 색을 띄우고 있습니다. 거품도 연한 체리 향을 띄우고 있고요. 벌써부터 향이 체리 향으로 가득합니다. 사우어 맥주는 기본적으로 신맛과 단맛이 교차되면서 첨가물로 들어가는 지금과 같은 체리의 이런 독특한 향이 결부되면서 알코올 도수 3도 이내에 가볍게 마실 수 있는 그런 맥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제 맥주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별다 선생이었습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